이런 것들은 30% 가량 뛰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입주물이 많은 아파트 주변이 더 올랐다는 얘기죠. 공급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급 물량이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이제 6.17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에 뭔가 발표를 하겠죠.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헤드라인이 딱 있어요. 전세 2억 올랐는데 매매 5억 올라. 영끌 안한 3040 차절.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이게 제 주거 문제는 정말 겪어보지 못하면은 잘 공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영끌을 한 사람들이 또,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꼴이죠. 현재 스코어는. 그쵸? 영끌은 뭐, 잘 아시죠? 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사는 그런 신조어인데, 보시면 서울의 강북 주요 아파트 전세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마레프 같은 게 2년 전 5억 7천에서 7억으로 갔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 사이 매매는 어떻게 됐냐면은 대략 뭐 9억대 후반에서 13억으로 약 3억 남짓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한 10억 내외 9억대 후반하고 5억 7천 있을 때 뭐 정말 사돈의 8천원한테 돈을 빌리고 신용대출 받고 그때면 담보대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담보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이 집을 마련한 사람은 3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편안하게 전세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2년 뒤에 어떻게 됐냐, 전세금만 1억 3천 더 올려줘야 되고 재산의 증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한 사람이 승리가 된 거죠. 이거 뭐 10억 정도 샀는데 한 뭐 이것저것 60% 받았다고 쳐보죠. 60%에다가 세금이 6억에다가 세금이란다. 이자가 한 3.5% 해볼까요? 3.5% 하게 되면 2,100. 2년 동안 한 4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2년 동안에 4천만원 정도 내고 나서 내가 번 돈이 3억이에요. 세전 수익으로 2억 6천 벌었죠. 그죠? 뭐 세금 뭐 무주택자 같은 일반 과세 뭐 2억 6천 해봐야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30% 남짓 정도 나올 거고, 뭐 다주택자가 하더라도 뭐 한 40, 50% 나올 텐데, 그거 낸다고 하더라도 1억 5천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누구는 1억 한 3, 4천 정도를 더 마련해서 줘야 되고, 나는 자산 증식 하나도 안 됐고, 누구는 수억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끌을 한 사람이 성공을 한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믿고 영끌 안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진짜로.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6억 올라도 3억이 세금, 강동은 입주홍수에도 공급 강화.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급 물량이 많으면. 근데 되게 정교한 정책이 필요해요. 이게 그 내용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를 들어 강동입니다. 강동은 입주가 홍수였죠. 지금 한 2만여 세대가 들어왔으니까 거의 신도시 하나를 집어넣은 거나 다름없어요. 엄청난 공급을 해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입주물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그쵸, 어떤 수급 원리상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경제의 그냥 ABC죠. 너무 쉽지만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매물은 동결되거나 잠기거나 누수로 인해 실종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시장이 안 팔고. 당연히 양도세가 무서워서입니다. 양도세를 풀어줘야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나오는데, 야, 나오기만 해봐. 50%, 60% 때려버릴 거야? 겁나서 못 팔죠. 그러니까 공급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강동구 쪽에 보게 되면은 고도가입파크 같은 경우가 실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33평 아파트가 13억 내외 정도 합니다. 2년 전 금액은 10억 초반이었죠. 역시 3억이 뛰었습니다. 30%가 뛰었는데 강남 4구 상승 4%고 강동구 아파트 가서 5.3인데 이런 것들은 30% 가량 뛰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입주물이 많은 아파트 주변이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전세값을 볼게요. 아이파크 84제곱 전세값은 최근에 5억 9천, 그 전에 6억 5천. 그러니까 전세는 내려갔어, 오히려. 근데 매매가도 확 올라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세보증금이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겠죠. 입주 물량 많으니까. 제가 이거 영상에서, 그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전세와 그 다음에 매매는 똑같이 그 매매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달리 받습니다. 공급이 똑같아요. 이것도 뭐 만세대 공급했고 매매도 만세대 공급했는데 전세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근데 매매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왜? 강동구 정도면은 유명 지역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매매는 수요가 어때요? 만세대 공급보다 더 많은 3만 정도의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요? 수요 초과죠. 그러나 강동구는 어디건 전세 물량은 그 동네 사람들만 살 거 아니에요. 매매 물량은 전국이죠. 그죠? 제주도에서도 사고, 울산에서 와서 사고, 강원도에 와서 사고, 그죠? 천안에서 와서 사고,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전국 수요야 많아. 근데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강동구에 전세 살고, 울산에서 올라와서 강동구에 전세 살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뭐야? 이 주변에서만 전세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8,0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수요 부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는 똑같은 공급이지만 수요가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정확한 얘가 이 강동구의 지금 현재 모습이죠.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오르고. 근데 우리 예상은 어땠습니까? 야, 입주 폭탄이야. 전세가 당연하거니와 매매가도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강동구를 너무 무시한 거죠. 강동구가 이게 만세대가 지방의 어떤 이상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만세대 쏟아졌다. 그러면 전세고 매매고 다 떨어지죠. 폭탄 맞은 거지. 그 아파트만 미분양 나는 게 아니라 주변 일대의 아파트까지 다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급 물량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유명한 지역에 들어갔느냐, 인지도가 있는 곳에 들어갔느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수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수치가 2,000세대면 많지 않은데 만세대면 많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만세대 강동구 들어가게 되면 공급이 부족한 거고 1,000세대가 이상한 마을에 들어가면 공급이 초과되는 겁니다. 공급 과잉인 거예요. 1,000세대가 공급 과잉이 될 수 있고 만세대가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수요량까지 같이 따져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을 반드시 유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수치상의 공급 착시에 빠졌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8, 19년 2년 연속 약세를 보이며 입주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보여줬다. 방금 왜? 전세는 전국 수요가 아니라 지역 수요니까. 동네 수요니까. 그런데 매매 가격은 매번 올랐다. 왜? 전국 수요니까, 서울 부동산은.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공급 많으니까 매매값도 떨어질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입주가 늘어서도 시장에서 수요를 만나 가격을 결정할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 재고 공급량이 아니라 유통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 표현이 제가 볼 때 되게 멋있는데 유통 공급량이 감소한 게 아주 핵심이에요. 유통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 공급량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재고 공급량, 예를 들어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신규로 공급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통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내놓고 사고 하는 것들,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왜냐? 당연하지. 세금을 50%씩 때려받는데 누가 물량을 냅니까? 다 증여로 돌리거나 매물 잠궈버리거나 버티게 하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매물 물량이 잠긴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그 수요를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시 30만원 공급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이만큼 있는 수요, 그 공급 물량을 풀어주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양도세를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싫은 거죠. 투기꾼 세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왕창 거둘 거야. 근데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 시장 안정화라 가격 다운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투기꾼한테 세금을 걷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투기꾼한테 세금 걷는 거 잘하고 있죠? 아니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부동산 가격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정부가 지금 LH나 SH나 뭐 정부 입장에서 공급 물량을 왕창 쏟아낼 수 있어요? 응? 우리가 중국처럼 뭐 그야말로 사유재산권 같은 거 인정 안 하고 나라에서 왕창 땅을 공급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할 수 없잖아. 그럼 공급은 누가 해줘야 돼? 시장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누가 팔겠습니까? 무주택자가 해요? 1주택자가 해요? 다주택자가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물건을 팔겠죠. 근데 다주택자 지금 엄청 때려잡고 있죠.
팔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50% 60% 때려잡을 거야. 안 팔죠. 그러니까 이게 못 잡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처방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몇 년간의 모습입니다. 가격이 왜 안 잡힐까? 왜 안 잡힐까? 안 잡히지. 잡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다 매물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세금 폭탄인데 누가 팔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고덕센트럴 아이파크가 14만 9천에 거래됐는데 분양가가 최고 8억이기 때문에 보통 한 6억 올랐습니다. 그러면 6억 중에 양도세가 절반이니까 3억입니다. 3억 지금 당장 돈 내야 돼.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팔아요. 보유세, 종부세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 작년에 100만원 냈는데 올해 180만원, 200만원 내라 그러네. 아, 짜증나. 그렇다고 팔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원 내는 게 나아요? 3억 내는 게 나아요? 100만원 내는 게 100번 낫지. 그러니까 100만원 내는 거 짜증나지만 팔지 않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세수는 확보를 엄청 잘하죠. 팔지 못하게 하고 종부세 계속 걷어가니까, 보유세 계속 걷어가니까 계속 가격은 공시가격이 높아. 세수는 확보해. 집은 못 잡아. 집값은 못 잡아. 왜? 매물이 안 나오니까. 매물이 나와서 그 순간 뭐 다주택자한테 수익은 얻을지언정 대신에 시장 안정화 시키면서 전 국민이 해피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무주택자도 집을 살 수 있게끔 사다리가 놓여지는 거고 그 사람들도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은 투기꾼 새끼들 딱 잡아놓고 가만 안 둬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 대신에 그거 잡느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아래 서민들이라든가 하위 소득계층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대출도 못 해줘. 뭐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뭐 자꾸 강화를 하고 있고 갭저 잡는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중산층으로 편입이 안 돼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이 튼튼해져야지만 나라 경제가 좀 안정화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점점 없고 위에 있는 곳들 때려잡고 그 피해가 뭐 다 같이 전 국민이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고 전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금리도 낮아졌기 때문에 버티게 하는 건데 금리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거니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누가 금리를 먼저 올려요? 경제 망할 일 있습니까? 그럼 계속 버티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싸지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전월세 거래가 500건인데 매매 10여 건이다. 50대 1 비율이에요. 아르테오는 더해. 4천 가구 중에서 매매 6건, 전세 540건. 이거는 90대 1 비율이죠. 매매를 안 해요. 진짜 급한 사람들 아니고 매매를 안 한다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팔아가지고 뭐 딴 데 샀거나 아니면 정말 뭐 사업이 뭐 망해갖고 돈이 당장 필요하게 됐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안 판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 4천 건 중에서 6개 나왔다니까요? 응? 그렇다니까, 지금? 거기다 분양가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는 로또 아파트 양산에서 매물 부족 부채라고 있다. 왜? 6억에 분양받았는데 입주하니까 입주 때 되니까 주변 시세가 원래 9억이었거든. 그러니까 내 거 한 10억 가네? 4억이야. 팔면 당장 2억 내야 돼. 안 팔아. 원래 팔라고 했거든? 안 팔아. 세금 내야 돼. 매물 잠기는 거죠. 그래서 매물 잠김이라는 표현이 된 거고 강남에선 과세표준 5억 원 넘는 적지 않다. 강남에서 당연히 세금이 더 많겠죠. 더 안 팔아. 계속 안 파는 거예요. 보유세만 계속 걷는 거지 뭐.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은 명의 변경 금지. 재건축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나게 되면 또 못 팔죠. 그리고 세금이 양도세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증여가 훨씬 더 싼 거예요. 10억 원짜리 주택 증여세가 2억 2천 정도인데 이게 3주택자가 10억 원 팔면서 양도 차익이 4억 원이면 양도세만 2억 4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싸잖아. 당연히 이걸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결국은 여러 번 얘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 분양받고 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는 바람에 60에서 70% 대출 받으려다가 40%나 이렇게 끊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뭐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투기꾼들이 아니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게 사실상 이 소급 적용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내가 분양권 계약할 때는 분명히 60% 70%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40에서 60으로 끊겨버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좀 잘못됐던 것 같고 결국은 보완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기대가 됐던 부분이죠.